민간 부채 충격, 한국 진짜 위험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요, 충분히 사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3분기 민간 부채 비율이 227%입니다. 와, 엄청나죠? 이게 GDP 대비거든요. GDP라는 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한 해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하는 총액의 지금 2배가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227%니까. 배수로 따지면 3.2배죠.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부채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간 부채라는 게 가계 부채하고 기업 부채인데 이게 이 정도로 높으면요, 터질 날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실래요? 이게 그래프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간 부채 비율이 2023년 3분기 227%예요. 야, 진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010년만 하더라도 168.7%였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2020년 보십시오. 213.7%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는데도 민간 부채 비율은 오히려 말입니다, 폭등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몇 가지 악재가 이제는 겹쳤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을 도입하고 이래서 현장에 최악의 상황을 맞은 데다가 코로나19가 덮치니까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죽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통제하면 우리 경제 망가진다. 망가졌잖아요. 196.6%가 213.7%가 됐죠. 2021년에도 통제 방역 계속됐습니다. 결국은 220.8%까지 올라갔고요. 2022년 이게 3월 달에 통제 방역이 풀렸습니다. 225.6%까지 갔습니다. 충격적인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진짜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현장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경제가 활력을 못 찾고 있고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충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민간 부채는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보십시오. 선진국은 160.3%예요. 신흥국은 150.6%고요. 대한민국은 225.6%. 이게 2분기 기준이잖아요. 2분기. 세계 부채 평균이 156.6%예요. 우리는 225.6%고요. 3분기로 가면 더 심각해져. 3분기는 227%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 정도로 말입니다,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부채 폭발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고요. 더더욱 말입니다, 이자 폭탄 하잖아요. 이게 폭탄인 이유가 부채 비율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수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잖아요. 그만큼 민간 부채의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 기업 부채로 가볼까요? 그나마 가계 부채는 좀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기업은요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123.9%예요. 선진국은 89.4%고요. 신흥국도 103.7%입니다. 그 어느 쪽보다 가계부채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계부채는 단이라도 작은데
기업 부채는 단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게다가 부동산 PF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지금 폭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이대로면 한국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빚이 많으면 경제학자들까지 나서서 말입니다.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계부채는 그래도 101.7%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물론 가계부채도 80%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예, 그런데 101.7%니까 이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가계부채는 그래도 억지로 가까스로 막아가고 있는 분위기지만 기업부채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분위기라 이게 더 위험하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이 부채 문제가 완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관심사가 폭발이었습니다. 그만큼 민간 부채가 심각하다. 그중에서도 기업 부채가 심각하다. 금액으로 보더라도요.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 4,879조 7천억 원입니다. 2017년에 3,393조 3천억 원에 비하면 43.8%, 1,486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때 말입니다. 악재가 동시에 겹쳤는데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돈 풀어서 막으려고 미봉책만 강구했던 것이 결국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요. 하나뿐입니다. 경제가 콸콸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채, 최소한 이자는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개혁을 많이 하면 더 달라지지도 않을까요? 그냥 이대로라면 한국은 진짜 위험해진다는 말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는요 계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